안녕하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체감하고 사는 여성이에요. 전 남편과 연애 후 결혼했어요. 저희 시댁은 흔히 말하는 거의 준재벌쯤 되는 잘 사는 집이었죠. 평범한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결혼 후 집에 들어와 살림만 하며 교양을 쌓으라는 시부모님의 말에 흔쾌히 동의하며 결혼했어요. 시아버지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중견기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희 남편 그리고 아주버님이 아버님을 도와 일하는 구조였죠. 평범한 제가 그런 집에 적응하기란 쉽지가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시부모님 마음에 들도록 노력하는 나날이었죠. 그래야 남편 또한 고단하지 않으리란 생각에 악착같이 견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요. 어쩌다 저런 것이 굴러 들어와서 내가 아주 망신스럽다니까. 어딜 데리고 다닐 수가 있어. 모임에 자랑을 할 수가 있어. 최소한 친정집 정도는 작아여야지. 그것마저도 천세라니. 내가 진짜 아주 망신스럽다 정말. 여자 보는 눈도 어쩜 그래. 엄마, 말 조심 좀 해주세요. 저희는 뭐 태생부터 잘 살았나요? 아버지가 많이 노력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대놓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왕 결혼했는데 엄마가 계속 그러면 저랑 소정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부탁드려요. 뭐? 예, 네가 말해봐라. 아니 내가 없는 소리 했니? 너도 느끼잖아. 집안 차이 많이 나는 거 그래 안 그래? 아니 내가 없는 소리 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맞는 말을 하는 건데 무슨 말도 못하게 하니? 참 하여간 끼리끼리 잘 만났다 정말. 사실 뭐 둘만 딱 놓고 보면 그렇게 키우는 것도 아니지. 안 그러냐? 태생이 비슷비슷하니까 참나 기막혀. 아휴.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알아요. 뭐 집안 차이도 그렇고 그래도 저희 부모님 얘기는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매번 이렇게 모욕을 주시면 저도 너무 속상하거든요. 얼씨구? 속상? 난 이미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것 자체가 속상이야. 됐고, 너 영어 회화는 공부하고 있지? 나중에 아버님 망신시키지 말고 지금부터 공부 잘해놔라. 알겠어? 아무리 혼외자 식구라지만 아버님 체면이 있잖니. 시어머니는 제가 부탁을 드려도 나아지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전 결혼 후 영어회화, 다도 클래스, 꽃꽂이 클래스 등 어머님이 원하는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며 어머님 눈에 들어야만 했죠. 아살림도 마찬가지로 모두 제 몫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친어머니는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도 저의 편을 많이 들어주었지만 남편도 혼외자로서 집안 가풍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나날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숨막히던 시절 어떻게 버텼나 생각이 들지만 어려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해 하는 것은 물론 남편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아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죠. 미안하다. 내가 뭐 힘도 없고 너 하나 데려와서 호강시켜주지 못할 망정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번 고생만 시키고 아버지가 3년만 더 살면 분가시켜주신댔으니까 조금만 참자. 나도 사실 정말 나가고 싶은 심정이야. 어려서부터 답답했거든. 그래, 자기도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자기 살아온 세월 다 알진 못하지만 어머님만 봐도 알 것 같아. 얼마나 자기랑 아주버님이랑 차별하며 키웠을지. 조금이라도 내가 잘 버텨서
자기 심적으로 힘들지 않게 버텨줄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고마워. 너랑 결혼한 게 제일 잘한 일이야. 내가 그래도 네 힘이 많이 돼주진 못하지만 많이 노력할게. 믿어봐줘. 혼외자인 남편 그리고 그의 부인인 저를 이 집에서 반갑게 맞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저희 둘이 의지하며 잘 헤쳐나가기로 늘 다짐했어요. 그나마 아버님은 말씀은 안 하시지만 혼외자인 남편을 은근히 잘 챙겨주더라고요. 아무래도 늘 이 집에서 기죽어 지내는 게 안타까워 보였는지 말이죠.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지내오는 세월이었어요. 어머님도 절 무시하지만 아주버님의 와이프, 즉 형님마저 저를 종부리듯 부리셨죠. 정말 집안의 횡포는 상상 초월로 힘들었어요. 시어머니, 아주버님, 형님 이렇게 3종 세트로 절 괴롭히는 나날이었죠. 워낙 무던한 성격이라 참을성은 강했지만 가끔씩 말도 안 되는 행포들은 겪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또 그 안에서 트러블이 생성되고 하는 하루하루였습니다. 나 오늘 백화점 쇼핑 갈 건데 동서도 같이 가자. 백화점 구경한 지 오래됐지? 내가 안 챙기면 동서를 누가 챙겨, 안 그래? 아, 저 오늘 영어 회화 갔다가 다도 클래스 들으러 가야 해서요. 아, 너무 아쉽네요, 형님. 저도 형님이랑 데이트하면 좋을 텐데. 오늘만 가지 마. 내가 어머님한테 얘기해 볼게. 뭐 그게 대수라고. 어쨌든 거기만 안 가면 갈 수 있는 거지? 아, 네, 그렇죠 뭐. 그거 없으면 스케줄은 없는 거니까요. 저녁하기 전까지만 돌아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말씀 좀 잘해 주시겠어요? 형님은 집에만 있는 제가 안쓰럽다며 말로는 절 위한다고 어머님께 부탁드려 백화점에 데려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본인의 짐수레꾼이 필요하여 어머님께 부탁을 드린 거였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형님이 그나마 날 생각해줘서 참 고맙다며 마음속으로 고마워했던 거였고요. 그렇게 이 집안 모두는 저와 남편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무시는 언제 끝날지도 몰랐죠. 그래. 어머님, 오늘 저 동서랑 백화점에 좀 다녀올게요. 아무래도 이것저것 짐도 많을 것 같고 해서요. 괜찮죠? 그래라. 뭐 집에서 펑펑 노는 애 데리고 다니면서 물건 들게 하면 좋지. 안 그러니? 잘 다녀와라. 기분 전환도 하고. 역시 어머님은 저랑 통한다니까. 제가 아주 빡세게 부려먹고 올 테니 어머님은 그냥 보고만 계세요. 그렇게 어머님 허락을 받고 형님과 백화점에 가서 이것저것 구경을 하고 있을 때 형님은 쇼핑을 하는 족족 저에게 물건을 들으라며 비서처럼 짐꾼대하듯 하더라고요. 한두 번이야 참을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사람을 부리니 화가 좀 많이 났어요.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또한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참을 수 없던 저는 그날 형님과 쇼핑 도중 폭발하고야 말았죠. 아, 동서, 빨리빨리 못 와? 오늘 저기 매장 갔다가 여기 매장도 가야 한단 말이야. 얼른 이거 들고 따라와. 난 이것저것 고르느라 팔을 쓸 수 없잖아. 따라와서 이런 거 하나 못 해줘? 참나, 표정 좀 풀어. 내가 이따 밥 살게. 아우, 진짜. 아니, 형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랑 백화점 구경하는 게 아니라 저보고 이 짐 들으라고 오라고 하신 거잖아요. 아, 형님마저 정말 이러시니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거 얼른 차에 실어놓고 저 집으로 가볼게요. 누굴 짐꾼으로 하나 정말? 뭐야? 동서, 말 다 했어? 아니,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아니면 동서 이거 살 돈이 있어?
그냥 눈으로 보라는 거잖아. 이런 데 와서 언제 구경하겠냐고. 난 기껏 동서 생각해서 안목 좀 기르라고 데리고 왔더니 그거 꼴랑 들어주면서 생색이야? 어머님이 동서를 왜 싫어하는지 알겠다. 딱 없이 사는 사람 마인드 알아? 이런 데 와서 눈 좀 키운다 생각하면 될 것을. 그럼 같이 아이 쇼핑을 하셔야죠. 왜 이걸 저보고 들으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정말 바보인 줄 아시는 거예요? 전 너무 화가 나 그 자리에서 그 짐을 몽땅 바닥에 내팽개치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형님의 후환이 두려웠지만 그때 당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먼저 집에 오고 한참 뒤 형님이 도착해 고래고래 저에게 따지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아버님,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 모두 퇴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일이 오히려 커지는 사건이 되었죠. 동서, 좀 나와봐.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교양머리 없이 짐을 다 내팽개치고 집으로 혼자 갈 수가 있어? 응? 아니,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내팽개치다뇨. 그리고 지금 저녁 시간 아버지 어머니 다 계시는데 목소리 좀 낮추세요. 서방님, 제가 목소리를 낮추게 생겼어요? 아니, 아까 같이 쇼핑 가다가 짐 좀 들어달라니까 무슨 쌍심지를 키고 제 짐을 다 바닥에 던져버리고 혼자 집에 간 거 아세요? 내가 진짜 거기서 창피하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다고요. 사람들이 뭘로 봤을 거야? 소정이도 사정이 있었겠죠. 당사자 말은 들어봐야 안다고. 참 형수님이 속상한 건 알지만 이건 너무 다짜고짜인 것 같네요. 이게 무슨 소란이야? 어른들 사는 집에서 여자들이 목소리가 이렇게 커서 일이 잘 돌아가겠냐? 아버님, 저 정말 속상해요. 동서가 저 무시해도 유분수지 정말. 백화점에서 저한테 망신이란 망신은 다 주고 혼자 집에 가버렸는데 그럼 제가 화 안 나게 생겼어요? 이렇게 기강이 없어서야 원. 정말 속상해요, 아버님. 형님의 눈물바람 쇼에 아버님은 절 불러다 따끔히 혼을 내셨고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저렇게 변명해봤자 들어주거나 위로해줄 사람은 남편뿐이 없었어요. 이 집에서 정말 저희 둘은 철저히 외톨이였거든요. 둘째야, 너 애가 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근거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좀 들어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참. 다음부터 이런 일 없게 해라. 그래도 네 형님인데 안 그래? 형제끼리 잘 지내야지. 어디 그렇게 멋대로 하려고만 해? 참.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버님. 알겠습니다. 그건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네요. 주의할게요. 형님 죄송해요. 네가 이렇게 분란을 만들면 예승이 체면이 뭐가 되겠니? 가뜩이나 기죽어 샀는데 좀 잘 좀 하자. 알겠니? 그래, 동서. 진작 이렇게 사과하면 좋았잖아. 알겠어. 동서 마음 충분히 전달받았으니까 앞으로 주의 좀 해줘. 원하지도 않는 억지 사과를 하고 나서야 형님은 미소를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얄밉던지 하루빨리 분가할 날만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러던 중 아버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회사 후계구도를 잡을 때가 되었죠. 그때부터 아주버님과 남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하며 살벌했어요. 물론 아주버님의 지지 세력이 더 많았지만 능력적으론 저희 남편이 인정받고 있는 추세였죠. 시어머니는 그걸 못 견뎌 했고요. 이 집에 아무 편도 없는 남편이 안쓰러웠고 제가 힘이 없다는 사실이
슬픈 하루하루였어요. 난 무조건 능력만 볼 거다. 혼외자건 장남이건 할 거 없이 내 평생 고생한 회사 능력 있는 아들한테 물려줄 거니 그리들 알아.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오래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주주들이랑 잘 얘기해서 둘 중 한 명으로 정할 테니 그리 알도록 해. 아니 아버지, 그래도 제가 첫째기도 하고 훨씬 회사에 기여한 바가 큰데 어떻게 예승이랑 저랑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아버님. 당연히 장남이 물려받아야지. 어떻게 차남이, 그것도 혼외자가 회사를 물려받나요? 아직 결정한 거 없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노력해. 예승이 회사에서 평판도 좋고 내가 봐도 능력은 충분하니까. 여보, 그래도 그건 아니죠.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예승이도 내가 왜 내 자식처럼 키운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쳐요? 네? 절대 안 돼요. 우리 큰아들이 물려받지 않는 회사면 다 필요 없다고요. 아우, 기가 막혀. 아시겠어요? 아버님은 저희 남편을 조금 두둔하고 나서더라고요. 그걸 보자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어머님은 눈이 뒤집히셨죠. 남편도 욕심이 아예 없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주변에서 저렇게 경계하고 대놓고 핀잔을 주니 곤란해하긴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나름 경영 마인드와 철학을 가지고 있던 터라 남편도 아예 욕심이 없는 건 아니었고요. 복잡한 하루하루였어요. 자기 요새 힘들지? 참 그 회사가 뭐라고. 자기도 혹시 회사에 마음 있는 거야? 아니면 아예 포기할 마음도 있어? 글쎄. 솔직히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날 믿고 지지해 주신다면 내가 이어받고 싶은 마음은 있어. 평생을 어머니, 형한테 무시당하고 살아왔는데 그 서러움도 있고. 근데 아직 뭐가 맞는진 잘 모르겠네.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야지. 남편도 욕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님의 결정에 잘 따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큰 회사를 물려받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행복하게만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던 중 저에게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건설 현장을 보러 나가다가 그만 머리에 새덩이가 떨어져 그 즉시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는 소리였어요. 순간 이래저래 충격이 크더라고요. 막상 이렇게 되니 입이 떨어지지도 않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유, 재수씨, 예승이가 그만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일단 병원이에요. 일단 마음 추스르고 어머니랑 같이 와주세요. 네? 뭐라고요? 사고라뇨? 아니 그럼 지금 다쳤다는 거예요? 거짓말. 오늘 아침까지 웃으며 갔다 오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일단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마음 단단히 먹고 여기 신촌 대형병원이에요.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아주버님의 말에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더라고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고 어떻게 이렇게 기구한 삶이 있을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날 병원 가는 내내 망연자실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큰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뇌 쪽으로 다친 거라 뇌 수술을 필히 해야만 하였고 뇌출혈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전 제발 남편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바라며 바라고 또 바랬어요. 다행히 9시간이란 수술을 마치고 남편은 중환자실로 이동을 하였어요. 아버님과 그리고 저, 나머지 가족들도 갑작스런 충격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전 남편이 하루라도 빨리 잘 깨어나길 정말 간절히 소망했어요. 남편이 없는 회사는 그래도 참 잘 돌아가더라고요. 남편의 빈자리가 길어지자 후계 구도는 아주버님에게 더욱더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뭐 예상했지만요. 뭐 둘째 일은 안 됐다마는 원래가 이렇게 흘러가야 하는 거지. 이게 바로 된 길이라고 안 그러니? 네가 좀 섭섭하겠지만 그냥 둘째는 일어나면 재활도 시켜야 하고 어디 공기 좋은 데 가서 요양이나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야 너도 편하지. 네, 그렇죠. 지금 회사 일을 하기엔 무리겠죠, 아무래도. 그냥 회사를 떠나서 잘 깨어나길 바랄 뿐이에요, 지금은. 어쩜 걘 일복도 없다니. 아유 참. 네 친엄마도 그렇게 복이 없다니. 발작 그대로 물려받은 거지. 아유 모르겠다 정말. 어머님, 말씀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예승 씨는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따르고 그러는데 어떻게 남처럼 말씀하실 수 있어요? 어머님 친아들이 누워있다고 해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뭐야?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내가 걔 때문에 마음고생한 게 어디 한두 해인 줄 알아? 아유 됐다. 말을 말자. 시어머니는 남편의 KU보다 무조건적으로 비난했어요. 아무리 본인 친아들이 아니라지만 참 병원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고 저게 말인가 할 정도로 막말을 일삼았죠. 슬픈 표정은 눈곱만큼도 없었고요. 전 그렇게 병원과 집을 오가며 남편의 쾌유를 빌고 빌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해가 가고 어느덧 어버이날이 성큼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없이 어버이날을 맞이하기가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며느리이기 때문에 할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누워있는 남편도 면목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어버이날도 제가 아침부터 30천 반상을 차려가며 어머님 아버님 식사를 대접했어요. 하지만 형님이 아버님께 또 뭐라고 했는지 아버님은 썩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아유, 서방님도 저렇게 병원에만 누워 계시는데 참 마음이 안 좋네요. 그렇죠, 아버님? 그래도 아버님 곁에 저희 이희도 있고 저도 있으니까 너무 염려치 마세요. 아, 그나저나 동서는 요새 참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서방님 챙기지 않고? 네? 아, 그야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깐요. 나중에 얘기해요, 형님. 지금 여기서 할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왜? 찔려? 아니, 서방님 절이 되시고 맨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나 궁금해서 그래. 혹시 뭐 누구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니지? 뭐라고요? 아, 정말 형님다운 생각만 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도 들었다. 너 요새 뭐하고 다니느라 그렇게 정신이 없는 거야?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 어? 아버님, 설마 제가 예승 씨 병실에 두고 돌아다니는 걸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어쩜 아버님까지 그러실 수가 있어요? 형님은 대놓고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닌다는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순식간에 표정이 일그러졌고 시어머니와 시숙은 대놓고 절 비웃을 뿐이었죠. 정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막내 아들은 지금 병원에서 저러고 있는데 저딴 소리를 짓거리다뇨. 전 형님 말을 무시했고 일단 어버이날이었기에 제가 준비한 봉투에 아버님께 드릴 용돈을 담아 선물해 드렸어요.
아버님은 썩 받는 게 내키진 않아 보이셨죠. 그리고 아버님은 돈 봉투를 열어보시곤 표정이 일그러지셨고 그 돈을 제 얼굴에 뿌렸습니다. 50? 요새 큰애가 너 이리저리 치장하고 다니면서 싸돌아 다닌다고 하던데 지금 나한테 50 주면서 감사히 하라는 거냐? 이게 어디서 시애비를 능멸해? 너 내 아들이랑 서로 마음 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만을 바랐건만 어떻게 그래? 아버님, 어떻게 그렇다고 저한테 잘 알아보시지도 않고 그렇게 돈을 던지실 수가 있어요? 아버님도 똑같네요. 어머, 동서, 너무했다. 참나, 요새 밖에 나가서 누구 만나서 돈 쓰느라 이렇게밖에 준비 못한 거야? 아우, 너무해. 제가 충격으로 자리에 일어나려고 하자 아버님께 제가 드린 빈 봉투를 큰 아주버님이 본 순간이었어요. 아주버님이 그걸 보고 후다닥 감추려고 했고 아버님은 워낙 눈치가 빠르신 분이었기에 그 봉투를 낚아채웠죠. 그리곤 시댁 전체가 아비규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제가 드린 봉투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아주버님은 매우 곤란해했죠. 아니 이게 뭐예요? 일단 여보, 일단 이것 좀 가지고 있어. 빨리 이것 좀 챙기란 말이야. 그게 뭐야? 그 봉투에 뭐가 있어서 그래? 이리 줘봐라. 한번 읽어봐야지. 얼른 주렴. 뭘 꾸물꾸물대? 빨리 주라니까. 아버님은 그 봉투를 다시 한번 살피시고 크게 분노하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버님의 뺨때기를 치셨고 호통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니 시어머니와 형님이 아버님 아래서 벌벌 기면서 빌기 시작했고요. 사실은 제가 드린 봉투에는 깨어난 남편이 아버님께 보낸 SOS 메시지였어요. 아주버님과 남편의 후계구도 싸움이 시작되면서 회사에서 입지가 탄탄해지기 시작한 남편을 견제한 아주버님이 남편을 없앨 계획을 하고 현장 사람을 시켜 일부러 남편이 지나간 자리에 큰 새 파이프를 떨어뜨린 거죠. 남편은 천만다행히도 그걸 맞고도 살아났지만 깨어난 후 저에게 절대 깨어난 것을 말하지 말고 아버지께만 SOS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했고요. 빈 봉투 구석에 아버지 도와주세요 SOS라고 이렇게 적어놨었고요. 전 그걸 전달하는 역할이었죠. 최대한 아버님께만 말이에요. 결국 아버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크게 노하셨어요. 뭐? 내가 이리저리 사람을 만나고 다닌다고? 예승씨 다쳤을 때 옆에 있었던 현장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예승씨 죽이라고 시킨 사람 설득하고 다녔어. 왜? 놀랐니? 예승씨가 죽는 줄 알았어, 이대로? 어쩌니? 이제 깨어나서 회복 중인데. 바로 잘 처리했어야 하는데 멍청한 놈. 그걸 한 번에 없애지 못하고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서방님을 당신이 없애려고 했다는 거야? 아니지. 설마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여보, 나를 봐서라도 그네 용서해줘요. 그래도 둘째 살아있다잖아요, 네? 애가 잠깐 눈이 돌아서 그랬나 본데, 우리 장남 이대로 내치실 건 아니죠? 네? 여보, 제발요. 얼마나 눈에 들고 싶었으면 이랬겠냐고요. 제발 한 번만 봐줘요. 한 번만 봐줘? 저 살인자 자식을 내 자식으로 계속 지켜보라는 거야? 절대 안 되지.
법의 심판 받아라. 그리고 깨끗이 벌 받고 나와. 넌 지금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어리석고 모자란 것. 그래도 동생인데 그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다니. 그리고 나한테는 뻔뻔하게 네 동생 걱정을 하면서 영락없는 여우짓을 떨어? 네가 내 아들이 맞긴 한 거냐? 도대체 인간이 어찌 이렇게 컸어 네가? 넌 내 아들 아니야. 그냥 살인자일 뿐이야. 더 이상 말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 안 해. 알겠어? 아버님, 제발요. 이 사람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아버님이 시키는 거 다 할게요, 모조리.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요. 아버님은 식구 모두를 뿌리치고 저와 함께 남편의 병원으로 향했죠. 쾌차를 보일 것 같지 않던 남편이 아버님을 보자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에게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믿지 못하는 사실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증언과 새똥이를 떨어뜨린 현장 사람을 겨우겨우 설득하여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죠. 다행히 회사에서 평판도 좋고 인심도 좋은 남편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현장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 살인을 지시받고 새똥이를 던진 사람에게도 자수하도록 현장 사람들이 정말 많은 용기를 줬다고 했고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미안하다 너한테. 큰애 말만 듣고 난 혹시라도 네가 아픈 남편 버리고 돌아다니는 줄 알았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아버님도 모르셨잖아요. 그래도 예승 씨 이렇게 깨어나서 진실을 밝힐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아버님. 그러게나 말이다. 일단 홍 변호사 이쪽으로 보냈고 그네는 내일 법정 출두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쉬렴. 아버지, 죄송합니다. 평생을 아버지께 누가 되지 않으려 했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죄송해요, 정말. 내가 미안하지. 평생 너한테 상처만 주고 너네 새엄마, 너네 형 참 너한테 모질게 한 거 다 알면서도 모른 척 눈 감은 거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짐승 새끼를 키웠지. 욕심만 가득한 놈 같으니라고. 일단 빨리 개차는 게 목표니까 얼른 쉬어라. 어? 너네 엄마를 닮아서 네가 이렇게 착해. 참 너네 엄마도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해. 너한테는 내가 면목이 없어. 에이, 아파서 돌아가셨는걸요. 제가 더 죄송해요. 얼른 개차해서 일어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울지 마세요. 그렇게 수사는 시작되었어요. 제가 현장을 발로 뛴 덕분에 모든 현장 사람들이 증언을 해주었고 새똥이를 떨어뜨린 사람도 본인의 양심을 걸고 증언을 해주었죠. 그렇게 아주버님은 살인교사를 한 죄로 법정 앞에 서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형님은 법정에서 얼마나 통곡을 하던지 우습더라고요. 사람 목숨이 없어질 위기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아들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뻔뻔하게 저에게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 아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면서 말이에요. 정말 끔찍했어요. 저희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그 새 파이프가 사실 떨어질 위치가 아니었는데 이상했어요, 저도. 근데 이렇게 사모님이 말씀해 주시니 저희가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참 김씨도 안 됐지. 가난해서 돈 받고 그리했다는데. 김씨요? 김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 부탁드릴게요. 네? 도와주세요. 당연하죠. 김씨도 저희가 설득할게요. 애초에 모진 사람도 아니고
맨날 술만 먹으면 자책한다니까요. 아마 우리가 살살 구슬이면 법정 가서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부사장님 쾌차하시기만을 바라세요. 사모님, 아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정말 보답할게요. 남편이 그동안 쌓은 신뢰 덕분인지 모든 현장 직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절 도와주려고 했어요. 정말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희망을 얻고 남편이 더 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전 현장과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며 두 발로 달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어쩌면 좋아. 이게 다 너 때문 아니야?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저런 수의를 입혀, 어? 이 나쁜 것. 뭐라고요? 노망나도 한참 노망났네, 이 할망구. 당신 아들 살인자야, 알아? 당신이 그렇게 키웠겠지만 똑같이 반성해. 너만 아니었으면 모르고 다 넘어갈 수 있었어, 알아? 혼외자 주제에 어딜 회사를 넘봐서 이 꼴을 당해, 그러니까. 그 혼외자가 회사 물려받게 될 거야, 이제. 네 남편은 평생 깜빵에서 썩을 준비나 하고, 알겠어? 부부가 쌍으로 참. 아주 아구창 갈겨버리고 싶은 거 참고 있어, 알아? 혹시라도 비겁한 너네가 폭력했다고 걸고 넘어질까봐 말이야. 노망난 노인네, 그리고 살인자 남편, 무식한 돌머리 셋이 한번 잘해봐. 권선징악이지, 나쁜 것들. 평생 벌 받으며 살아라. 그렇게 새덩이를 떨어뜨려 살인하려고 했던 사람의 양심선언으로 그 사람도 구속을 피할 수 없었고 아주버님은 살인교사죄로 20년형을 구형받았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어머님께 이혼을 요구하였죠. 어머님은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했지만 아버님이 강력히 소송으로 이혼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혼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남편은 무사히 재활에 성공하여 지금은 아버님 회사를 이어받아 열심히 운영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재산 분할을 해줘야 했지만 그동안 저희 남편을 학대한 혐의까지 다 탈탈 털린 시어머니는 경기도에 조그만 아파트 하나만 건지고 이혼하게 되었죠. 아버님의 재산에 비하면 정말 약소한 집 한 채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마저도 더 뜯어낸다며 악을 쓰셨지만 사실상 남편에게 위자료를 좋아하는 입장이어서 그 집마저 팔아야 하는 처지였어요. 아주 고소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남편에게 평생을 다 갚아도 미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참으로 지금은 잘하려고 해요. 둘이 낚시도 가고 등산도 다니면서 말이죠. 이제서야 부자의 관계를 회복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보기 좋게 말이죠. 이렇게 아버지랑 단둘이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본 적이 처음이야. 늘 학창시절에 아버지가 날 챙기려고 하면 어머님이 매우 싫어하셨거든. 이제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아버지랑 다닐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해.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다니. 자기 참 힘들었겠다. 그래도 이제 두 발 뻗고 살아. 알겠지? 내가 옆에서 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테니까. 남편은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해요. 늘 선했던 사람, 회사 운영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가지만 그래도 아버님을 닮아 성관이 있어 진행하는 사업 족족 매번 아버님을 흐뭇하게 한답니다. 저 역시 남편을 내조하며 지금은 어느덧 아이돌의 엄마가 되어 주부를 하고 있어요. 소문엔 형님과 아주버님도 이혼하고 시어머님이 간간히 울면서 면회를 다닌다는 말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소문이라 확실히 잘은 모르겠네요.
돈에 눈이 멀어 본인의 동생을 살인하려고 했던 무서운 사람과 그 사람을 아들로서 방치한 삐뚤어진 모종을 보고 있자니 참 한심하기도 짝이 없다고 느껴져요. 물론 지금은 다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말이죠. 겪은 일에서 교훈이 있다면 욕심 부리지 말자는 거예요. 언젠가 큰 욕심이 화를 부르는 날이 올 테니 말이죠. 여러분들도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항상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행복한 삶을 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 달 전에 파혼을 경험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사랑만으로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3년 연애 후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한 이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처음 시작부터 순탄치는 않았어요. 두 집안 모두 반대를 해서 난감했었죠.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의 직업과 집안의 경제적인 상황들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셨는지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예비시댁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며느리로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비 시모는 하나뿐인 아들이 능력 좋은 여자를 만나 앞으로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지 혼자서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며 저를 기준 미달로 생각했어요. 예비 시모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난감했었지만 저희가 열심히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시간 될 때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어요. 한번 보는 걸로 모든 걸 판단할 순 없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는 몇 번 더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 또한 제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 어느 정도 며느리로 받아줄 마음이 생기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샛불도 당김에 빼라고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상견례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노력한 결과로 양가 부모님과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됐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가 진행이 됐는데 예비 시모가 먼저 저희 집안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진지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예비 시모의 말에 답을 해주긴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뭔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예비 시모에게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딸 둘에 아들이 하나뿐이라 좋은 집안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예비 사돈께서도 저와 같은 입장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인사 왔을 때 반대를 했었어요. 제 아들한테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비 사돈 집안이 어느 정도 체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나오기로 결정한 이유는 제 아들과 결혼하기 위해 노력하고 며느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제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던 거였어요. 제가 듣기론 예비 사돈께서도 제 아들이 인사드리러 갔을 때 사위로 받아줄 마음이 없으셨다면서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 남은 막내딸이 직업 좋은 남자와 결혼하는 걸 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능력도 없는데 제 딸을 어떻게 호강시켜 줄 수 있겠어요? 저는 결혼해서까지 고생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더군다나 예비 사돈의 집안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예비 사위가 제 딸과 결혼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서 일단 상견례까지는 해보고 결정하고 싶었어요. 예비 사위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집안 식구들이거든요. 저도 애들 아빠 하나 바라보고 결혼했다가 시어머니 시집살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혼까지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딸의 결혼을 진행할지 반대할지 정하려고 나왔습니다. 제 딸 시집살이 시킬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이 결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당한 게 있어서 제 딸이 그런 고생을 이어받게 하고 싶진 않거든요. 특히 명절 때 혼자 주방에서 음식 만들게 시킨다든지 시도 때도 없이 불러서 집안일을 시킨다든지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을 하는데 아들 손자 아니면 안 된다고 부담을 준다거나 손녀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제 딸을 함부로 대할 생각이시면 저는 절대로 이 결혼 반대할 겁니다. 제 말대로 해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그건 예비 며느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며느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대해줄 수는 없겠죠. 그럼 예비 사돈께서는 제 아들한테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분명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게 될 텐데 그래도 계속해서 좋은 마음으로 제 아들을 봐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줄 수 없다면 저도 이 결혼 진행할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그럼 이 결혼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행하실 건가요? 저희 엄마와 예비 시모가 주고받는 대화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남자친구는 최대한 좋게 풀어보려고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시켰지만 한번 가라앉은 분위기는 쉽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와 예비 시모가 원하는 조건들에 대해 한참 동안 얘기한 끝에 저와 남자친구의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긴장 속에 상견례가 겨우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엄마는 제가 시집살이로 고생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라면서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아까 엄마가 상견례 하기 전에 예비사돈과 대화하는 동안 절대 끼어들지 말라고 했었잖아. 그 집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서였어. 그리고 우리 집안의 재산을 상대 집안에게 절대로 말해줘서도 안 돼. 내가 너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는지 기억하지? 남자친구가 아무리 결혼할 배우자라 해도 우리 집안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말해줄 필요는 없다는 거야. 우리가 상대 집안보다 재력이 많다는 걸 굳이 내세워서 득이 될 게 뭐가 있니? 오히려 우리 집안을 뜯어먹을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거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 세상인지 너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고작 몇십, 몇백만 원 때문에 뉴스에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자주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굳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말하면서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남자친구와 만날 때도 항상 검소하게 다니라고 했던 거였고 결혼 허락받으려고 인사 온다고 했을 때도 식당으로 약속을 잡았던 이유도 우리가 가진 모든 걸 결혼 전부터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다.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 찍기 전까진 어떤 상황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혹시 조금의 문제라도 생긴다면 결혼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거다. 그 집안이 그렇게 잘난 집안도 아니고 너한테 이득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엄마가 너희 아빠랑 상견례 약속까지 잡았던 건 예비 사이가 너에 대한 마음만큼은 진심인 것 같아서 예비 사돈분들과 대화 좀 나눠보려고 나온 것뿐이야. 그리고 예비 사이와 다르게 예비 안사돈과 잠깐 대화를 좀 나눠봤지만 그렇게 좋은 성격은 못 되는 것 같다. 처음부터 너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는 것보단 자기 아들을 감싸면서 네가 능력이 별로 좋지 않다는 식으로 불만부터 시작을 했잖아. 그리고 내가 한 질문을 듣고 예비 사위와 결혼을 하게 되면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했지만 그 눈빛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 너도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봤잖아. 고약한 성격을 가졌던 너희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니? 너는 그 길을 걷게 하고 싶지 않다. 엄마는 예비 신랑이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들었지만 예비 시모와 처음 얼굴을 마주했을 때
겉에서 풍기는 말투나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다면서 나중에 제가 고생하게 될까봐 걱정을 했어요. 제가 보는 눈과 어른이 보는 시선은 다르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신중하게 들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게 저도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문제가 터졌어요. 주말에 남자친구가 아닌 엄마와 오래간만에 데이트하려고 회사 업무를 점심시간 되기 전에 마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주말이라 차가 좀 막혀서 약속 시간보다 살짝 늦을 것 같아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엄마가 기다리는 게 싫었던 저는 최대한 서둘러 약속 장소로 도착을 했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아 다시 전화를 걸으려는 순간 예비 시모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어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예비 시모의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걸음을 옮겨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비 사돈께서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죠? 저번 상견례 때와는 너무 다른 모습 아니에요? 혼자서 있는 척은 다 하시더니 건물 청소가 직업이었어요? 여러 가지 한다길래 뭐 얼마나 대단한 거 하길래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주나 했는데 이런 곳에서 바닥 청소를 하고 있던 거예요? 아니 그럼 예비 사돈어른과 같이 청소하는 거겠네요? 52억짜리 타워팰리스 건물에서 바닥 청소하며 오고 가는 사람들만 보고 눈만 높아져서는 나한테 뭐라도 되는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했던 거였어요? 꼴랑 청소일 하는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 들어? 별것도 없는 한심한 집안이 내 아들을 사이로 들이려 했던 거야? 그러면서 자기 딸 시집살이 시킬 생각이면 결혼은 꿈도 꿀 생각하지 말라고? 정말 어이가 없네. 언제까지 숨기려 했어요? 쓰레기 집안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사람들도 많은데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시죠. 지금 제가 대걸레 들고 바닥 청소하고 있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모는 무슨 오해냐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더니 양손에 들고 있던 떡볶이를 엄마를 향해 사정없이 던져버렸어요. 대걸레로 깨끗하게 청소한 바닥이 떡볶이로 범벅이 되었고 예비 시모의 돌발 행동에 화가 난 엄마도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치자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저희 엄마한테 떡볶이를 던지는 건데요? 바닥에 이거 전부 다 아줌마가 치우세요. 이런 분인지 정말 몰랐네요. 아, 됐다. 이걸로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게 됐으니까 너는 상대하지 마라. 엄마가 저번에 말했지? 사람은 겪어보지 않는 이상 절대 알 수 없다고. 내가 지금 바닥 청소 좀 했다고 나를 무시하면서 이런 행동을 저지른 거 봐라. 네가 만약 이 결혼을 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됐을 것 같니? 안 봐도 눈에 훤하다. 이런 쓰레기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떳떳하지 못했던 거면서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건물 청소나 하는 주제에 감히 내 아들을 데려가려 해? 그러는 그쪽은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길래 이런 식으로 남의 건물에서 무식하게 행동하는 건데 분식집 한다는 말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 나 저기 길 건너편에서 합법적으로 노점상 하고 있다. 그래도 이 동네가 부자들이 많은 지역이라 다른 곳보다는 돈벌이가 잘 되거든. 그쪽이 걸레질 하는 것보다야 훨씬 많이 벌지. 내 아들과 결혼은 없던 일로 할 테니까 다시는 얼굴 마주하는 일 없을 거요. 예비 시모는 저희 엄마가 바닥 청소하는 모습을 보곤 별것도 없는 집안이라고 생각했는지 상견례 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남자친구와의 결혼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라면서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그 순간 어느 한 여자분이 예비 시모의 뒤통수를 내리쳤어요.
예비 시모도 갑자기 나타난 여성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당황한 얼굴로 쳐다봤는데 바닥에 던진 떡볶이를 전부 다 치우고 가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비 시모는 청소일하는 저희 엄마한테 일거리를 준 거라면서 억지를 부렸고 어이가 없다는 듯 예비 시모를 바라보던 여성이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그 여성은 중개인이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했으니까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으면 당장 바닥에 던진 떡볶이 치우세요. 그리고 사모님한테 방금 한 행동들에 대해 사죄하시죠. 떡볶이 배달 왔으면 조용히 배달만 하고 가면 되지. 왜 남의 건물에 와서 행패야? 바닥 타일 사이에 지금 떡볶이 국물로 빨갛게 물든 거 안 보여요? 괜히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려보내세요. 이런 사람 상대하는 시간이 아까운 거죠. 저희가 지금 한가하진 않잖아요. 오늘 집 보러 온다고 하길래 입구가 좀 더러운 것 같아 제가 대충 바닥 좀 닦고 있었거든요. 그쪽이 벌린 일이니 대충 마무리하고 여기엔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 도대체 생각이 있긴 한 거예요? 이 건물 15층이 원래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집을 내놓으신 거라고요. 이 건물에서 오래 살았었고 저희 엄마가 더러운 걸 지나치지 못하셔서 집 보러 오는 분들한테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바닥을 닦은 것 같은데 눈앞에 보이는 모습만 보고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게 정말 너무 어이가 없네요. 나도 당신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 1도 없으니까 청소나 하고 가세요. 자, 잠깐만.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건물 15층이 네가 살던 집이었다는 거니? 아니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건데? 미리 한마디 해줄 수도 있잖아. 제가 이 집에서 살았다는 걸 얘기하면 저희 가족이 이득되는 게 뭐가 있는데요. 우리 엄마 말대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곤 절대로 알 수 없다더니 그 말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겠네요. 제가 처음부터 우리 집안 재력에 대해 얘기했다면 절대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과 결혼시켜서 돈 뜯어냈을 거고 결국 피해는 우리 가족만 계속 보지 않았겠어요? 엄마 말 듣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당장 여기 있는 떡볶이나 치우고 얼씬도 마세요. 예비 시모는 뒤늦게 상황 파악이 됐는지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 저희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하지만 엄마는 예비 시모를 내쳤습니다. 저도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고 예비 시모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아 온몸에 소름까지 돋았었네요. 그날 바닥에 던진 떡볶이가 타일 틈새에 전부 물이 들어서 손해배상을 해야 했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한테 예비 시모가 저희 엄마한테 어떤 행동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전부 다 설명해 준 뒤 헤어짐을 통보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예비 시모가 장사하던 노점상에도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져 생활고에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타워팰리스에서 난리를 쳤던 게 동네 카페에 소문이 급격하게 퍼져서 예비 시모의 노점에서 판매하는 분식을 사람들이 사 먹지 않았고 점점 더 상황이 악화가 되자 결국 폐업 위기까지 찾아왔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네요. 남자친구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려고 예비 시모를 데리고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왔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조금도 받아주지 않았고 예비 시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뒤늦게 후회하며 저희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개인적으로까지 찾아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단호하게 결정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절대로 만나주려 하지 않자 예비 시모는 결국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사모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번에 난리 쳤던 일들 때문에 안 만나주실 거라고 누누이 얘기했는데 하도 사정사정해서 혹시나 하고 찾아뵀어요. 일단 다시
정식으로 인사부터 드리세요. 사모님께 할 말이 많다면서요? 사모님, 출장 파출부 인사 받으세요. 사람 구하신다면서요?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알아본다고 하셔서 제가 이분에게 사정을 내서 만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몰라뵀던 것 같아요. 가진 게 많은 분들이시면 당연히 더 조심스럽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사모님도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제 아들 결혼 문제인데 사모님이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한다고만 했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길래 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을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잠깐 대화를 나눠봐도 확실히 배우신 분들인 것 같고 풍채가 저희 집안과는 달라 보여서 어느 정도 사는 집안인 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한테 사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가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항상 중간에서 헤어져서 살고 있는 집에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길래 그때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 남자친구가 생기면 집 앞에까지는 데려다 주잖아요. 중간에서 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의심되는 상황 속에서 떡볶이 배달 주문이 들어와 타워팰리스 건물에 들어갔는데 눈앞에 사모님이 대걸레로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청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창피해서 말을 하지 못했던 거고 집도 보잘것없으니까 창피해서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는 걸로 착각하게 된 거였죠.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욱하는 마음에 떡볶이를 사모님 앞에 던져버린 것 같네요. 그때는 제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찾아온 이유는 그때의 일로 인해서 우리 노점상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소문이 이렇게까지 안 좋게 퍼질 거라곤 꿈에도 몰랐는데 동네 분들이 인식이 너무 안 좋아서 파리만 날리다가 결국 폐업했거든요.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데 이 문제가 서로의 오해로 생겨서 벌어진 거니 사모님한테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예비 며느리였는데 이렇게까지 안 좋아지니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그리고 파출부 구하신다는데 이번에 저희가 피해본 부분들도 있으니 사모님께서 전에 있었던 안 좋은 감정은 그만 풀어주시고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집안 살림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솔직히 예비 사돈지간이었는데 이런 부탁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이번에 저희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웬만한 일로는 치료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모님께서 그래도 제 아들을 예비 사이로 받아주실 만큼 좋게 봐주신 것도 있어서 도움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려고 온 거예요. 하루 종일 분식 팔아서 저희 가족 겨우 풀칠하고 있었는데 하필 집안의 가장이 위암까지 판정을 받게 되니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집안의 가정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으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저희 집에 찾아온 거겠죠. 하지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에 그런 일도 있었고 벌써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저희 집에 파출부로 드리는 일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네요. 그래도 잠깐이었지만 예비 사돈지간이었는데 제 집에서 파출부 일을 한다는 건 너무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 딸의 예비 시어머니기도 했잖아요. 파출부로 고용한다는 건 저희 가족이 집안일을 그만큼 신경을 쓰지 못해 고용하려는 건데 뭐 하나 부탁을 하려 해도 전에 있던 관계 때문에 제대로 부탁도 못할 거고 그리고 제 딸의 남자친구의 어머니신데
좋은 마음에 도와드렸다가 나중에 또 다른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까봐 저는 그쪽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예비 사이였던 제 딸의 남자친구가 예의도 바르고 그동안 착실히 살아온 것 같아 뒷배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사람은 인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상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댁 생활이 결혼 생활하는데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까지 가게 되는 부분들도 주위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얼마나 잘났는지 그런 걸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결혼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을 저희가 먼저 입 밖으로 꺼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쪽은 제가 대걸레 잡고 청소하는 모습만 보고서도 들고 있던 떡볶이를 바닥으로 던져버렸는데 제 딸이 그쪽 집안에 시집을 가면 어떤 대우를 받겠어요? 한번 아닌 관계는 더 이상 이어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이미 끝났고 더는 엮이고 싶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원하신다면 제가 다른 일자리 정도는 알아봐 줄 수는 있습니다. 예비 시모였던 아줌마는 자신의 잘못된 과거의 행동으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와서 저희 엄마 앞에서 눈물을 쏟아냈어요. 저도 그분이 저희 집에 파출보로 들어오는 건 원치 않았고 그분은 다른 일자리라도 소개해달라며 부탁을 하길래 엄마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모는 엄마의 소개를 받아 한바탕 난리를 쳤었던 타워팰리스 건물 청소 용역으로 들어갔어요. 저희 엄마는 전에 살던 타워팰리스를 처분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더 이상 갈 일이 없어 친분이 있던 관리업체 소장님께 부탁해서 하청업체 용역에 소개를 받아 청소원으로 들어가게 해준 것 같아 보였어요. 절벽에 내몰린 사람을 단호하게 거절해서 끊어내면 나중에 복수심만 불타올라 또다시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며 최대한 상황을 좋게 풀어나가셨습니다. 사람 일을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지 않았던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제 시어머니가 되었다면 온갖 시집살이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었겠죠. 좋은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려고요. 돈보다 사람의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잖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을 사귀실 때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이번에 저희 엄마가 꽤 오래 알고 지내셨던 분과 재혼을 하셨어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엄마가 새아빠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재혼식장에서 시댁 식구들 때문에 안 좋은 일들이 폭죽 터지듯 연달아 계속해서 만들어졌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이 믿기 어려울 만큼 너무 충격적이었던 일들이라 기분이 정말 좋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의 재혼 소식이 시댁 집안까지 전달이 됐는데 저희 엄마 재혼하는데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시모는 다 늙어서 추태냐고 제 심기를 건드는 말들로 기분을 상하게 만들더라고요. 제 앞에서 대놓고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뱉은 말들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뻔히 듣고 있는 걸 생각 못하는 것도 아닐 텐데 엄마한테 추태라는 말을 했을 땐 화가 정말 많이 났었지만 남편이 중간에서 제 눈치를 보곤 시모의 입에서 더 안 좋은 말들이 나오게 될까봐 급하게 전화통화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은 시모의 말에 상해버린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모가 그동안 저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해오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말투였기 때문에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제 기분을 가라앉혀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곤
최대한 안 좋았던 감정을 억눌렀고 그렇게 그날 한 번은 좋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며칠 뒤 시댁에 모임이 있어 남편과 잠깐 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모와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려 했는데 시모의 생각 없이 뱉어대는 그 입이 계속 나불거리는 바람에 참다 못한 저는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리게 되었던 거였어요. 옆에서 남편이 시모에게 계속 눈치를 주고 있는데도 모터를 달아버린 시모의 개념 없는 행동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이미 10년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저도 예전처럼 할 말 못하고 속으로 삭히는 그런 시기는 지나갔던 터라 시댁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데서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안 좋았던 감정들을 참고 있다가 한 번에 터뜨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해지잖아요. 한 번 터져버린 입은 좀처럼 다물어지지가 않았고 결국 시모와 시작된 문제는 가족들의 싸움으로까지 이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가족들 모두 시모의 편에서 제가 잘못을 했다는데 뭐하러 시댁에 와서 욕을 먹어야 하고 상처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더 이상은 오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 때문에 시댁에 오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우리 엄마를 함부로 판단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모와 시댁 식구들과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더는 시댁에 오지 않겠다는 말을 꺼냈어요. 한마디로 영 끊고 살겠다는 거였죠. 그렇게 해야만 제가 싫은 소리 듣지 않을 테고 보고 싶지 않은 시댁 식구들의 얼굴도 안 볼 수 있게 되니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싶어 선택한 최후의 결정이었어요. 처음부터 시모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나갔다면 심각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나이 먹고 재혼해서 많은 사람들 피곤하게 만든다고 저희 엄마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한 것 마냥 말하길래 더는 상대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아 더 이상 시댁에 오지 않겠다는 말을 끝으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른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딜 먼저 일어나? 당장 자리에 앉지 못해? 젊은 나이도 아니고 앞으로 살 날보다 눈 감을 날이 더 가까운데 괜히 피곤한 일 만드니까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고 해도 가족들 모여있는 앞에서 시미한테 화를 내? 그럼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전에도 이 사람과 전화 통화할 때 저희 엄마가 재혼한다니까 다 늙어서 추태 부린다고 했잖아요. 거기까지도 참았는데 오늘도 그때랑 똑같은 말로 저에게 상처를 줬잖아요. 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앞에서 두 귀 열어놓고 듣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저도 어머님한테 그동안 쌓였던 거 정말 많았었는데 최대한 참고 지나갔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참아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속병이 안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으려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어머님이 말실수를 한 건데 왜 다들 편을 들어주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버님도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을 옹호해주고 제가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집안이네요. 이 사람만 멀쩡하지 다들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혼자 잘났네. 그래서 지금 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요즘 들어 너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고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니? 네가 내 집에서 나간다고 달라지는 게 있는 줄 알아? 내 아들과 이혼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이고 나한테서 벗어나지 못해. 요즘 큰 며느리가 버릇이 많이 없긴 하지. 어른이 얘기하는데 얼굴 붉히고 화내면 되겠어? 기분 나쁜 말을 들었더라도 좋게 웃으면서 넘어가야지. 새언니가 요즘 들어 많이 예민해진 것 같더라고. 저도 그걸 많이 느끼긴 했는데
이런 건 오빠가 중간에서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왜 새언니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건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새언니의 행동이 잘못된 건데 오빠가 확실하게 뭐라고 좀 해. 이 사람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얼마나 서운했으면 얼굴을 안 보겠다는 말까지 나와. 재혼을 하든 말든 우리 가족이 크게 상관할 문제는 아니잖아. 축하해주기 싫으면 안 해주면 되는 거지. 왜 이거 가지고 상황을 점점 안 좋게 만들어?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정말 다들 너무들 하네. 두 분이서 이 사람을 무시하니까 쟤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 보세요. 저도 더 이상 오지 않으려고요. 와봤자 이 사람 상처만 받는데 차라리 당분간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좋겠어요. 서로 안 좋은 감정으로 계속 만나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요. 그럼 할 말 끝났으니까 저희는 먼저 돌아가 볼게요. 시댁 식구들 모두 정상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은 제 편이라 어느 정도 위안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댁에서 나와 곧장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차피 엄마 재혼식 때 초대하지도 않을 거고 와봤자 불편하기만 해서 부를 생각도 없었는데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말해서 정말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좋지 않은 상태로 시댁에서 나온 뒤 더 이상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에게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당연히 받지 않을 생각이었고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뒤이어 시부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차피 받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신경 자체를 쓰지 않았는데 신우에게도 전화가 왔습니다. 당분간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다는 말을 하고 시댁에서 나왔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쉬지 않고 전화를 계속해서 시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참의 고민 끝에 다시 걸려온 시모의 전화를 받아보게 되었죠. 쓸데없는 말을 한다면 그냥 바로 끊어버릴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전화를 받는 순간 저에게 들려온 첫마디는 남편의 교통사고였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남편이 왜 교통사고를 당했는지 물어봤는데 제가 알지 못했던 상황을 듣게 된 터라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상의 한마디도 없이 시댁에 갔던 건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상처를 준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좋은 관계로 회복시키려고 시댁에 혼자 간 거였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의 계속되는 개념 없는 행동에 남편의 의도와는 다르게 좋은 방향으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황이 심각해졌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언성을 높이면서 심각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였어요. 남편은 그날 평생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차라리 속 편할 것 같다면서 두 번 다시 시댁에 오지 않겠다는 말을 하자 시모는 운전대를 잡은 남편의 차 앞에서 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았어요. 남편은 차를 돌려 나가려는 순간 또다시 차 앞으로 뛰어든 시모 때문에 피하려다 교통사고가 나게 된 거였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논두렁에 빠져버린 차량의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 안 좋은 일이 생겨버리게 된 거였죠. 남편이 다쳤다는 소식에 급하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시댁 식구들이 전부 다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이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네가 그 난리만 안 치고 갔어도 이런 일은 없었지. 내 아들이 너랑 풀지 않으면 평생 얼굴 안 보겠다며 나를 꺾으려 드는데 내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아니?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더라. 너 때문에 내 아들과 영 끊고 싶지 않아 차를 가로막다가 이런 사고가 나게 된 거잖아. 그럼 이 모든 상황이 누구 때문에 벌어진 거겠어? 싫은 소리 들어도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고 그 입만 다물고 있었으면
내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았을 거다. 정강이뼈에 금까지 갔단다. 이제 어쩔 거야? 깁스까지 해서 한동안 정상적인 생활도 힘들 텐데 너만 행동을 똑바로 했으면 우리 아들 이렇게까지 안 됐어. 사돈은 쓸데없이 지금 나이에 재혼을 한다고 해서 왜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데? 말은 똑바로 해야죠. 우리 엄마가 어머님한테 무슨 피해를 줬는데요? 재혼한다는 말을 듣고선 다 늙어서 추태라고 먼저 말실수를 해놓고 왜 우리 엄마 탓을 하는 건데요? 처음부터 어머님이 그 입만 조심했다면 이 사람 이렇게까지 다칠 일도 없었고 상처받을 상황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누굴 탓하기 전에 어머님 행동부터 뒤돌아보세요. 저 이 사람 병간호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왜 생각 없이 차를 가로막아서 이 사단을 만들어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노려보면서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우의 막말에 시부는 제가 무조건 잘못을 했다고 시모의 편을 들어주고 있었는데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벌어진 일까지 전부 다 제 탓으로 돌리는 무개념 시댁 식구들 때문에 더는 참을 수가 없어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나가라며 소리를 질러 버렸어요. 시모는 어디서 큰 소리냐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당장 나가라고 화를 내자 분노한 모습에 움찔거리던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나중에 따로 얼굴 좀 보자며 인상을 쓰면서 시부와 신우를 불렀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자기 가족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숨이 막힌다면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계속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남편은 화병이 날 것 같다고 손바닥으로 자기 가슴을 내려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저는 더 이상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저 대신 많은 노력을 해준 남편이 더는 상처를 받지 않길 바랐었고 그날 이후 시댁 식구들과는 어떠한 관계도 만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큰 결심을 했던 게 이사를 하고 전화번호까지 전부 다 싹 바꿔버렸었죠. 그렇게 한동안 조용하게 지내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고 더 이상의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있었는데 얼마 뒤 엄마의 재혼식장에서 엄청난 문제가 터져 버렸습니다. 엄마의 재혼식이 시작되기 5분 전에 안내방송이 나오면서 많은 하객분들이 자리에 앉았고 식을 진행하기 위해 바쁘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식장에 초대도 받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제 앞으로 몰려오고 있던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이자 남편도 당황했는지 목발을 집은 상태로 급하게 시댁 식구들을 가로막았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온 거예요? 당장 돌아가세요.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밀고 들어오면 어쩌자는 거냐고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 줄 모르는 거예요? 다들 옷차림이 그게 뭐야? 격식을 차려야 하는 곳에서 개념 없이 왜 웅둔복 차림으로 온 건데? 제 얼굴에 먹칠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려고요? 저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요. 당장 돌아가라고요. 너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뜯어 말려야지. 똑같이 행동하면 어쩌자는 거야? 분명 경고하는데 나 더 이상 화나게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너희들이 먼저 시작해놓고 왜 우리 탓을 하는 거야? 말도 없이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리더니 아예 이사까지 가버렸더라.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내가 너희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것 같니? 백날 이사하고 도망 다녀봐라. 그래봤자 한국 땅에서 어딜 갈 수 있겠어?
이민 가지 않는 이상 너희들이 영 끊고 지낼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사돈이 재혼한다는데 우리가 안 오면 되겠어? 와서 끼니라도 때우고 가야 속 편하지. 참석 안 하고 지나가면 찝찝하잖아. 그래서 운동복 차림으로 우리 엄마 재혼식에 온 거예요. 식사만 하려고 왔더라도 옷은 갖춰 입고 왔어야죠. 어머님은 빨간색 운동복이고 아버님은 형광색 운동복에 아가씨는 지금 여기에 에어로빅 하러 온 거예요? 그냥 아예 벗고 다니지 그래. 이대로는 절대로 출입 못하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돌아가세요. 왜? 내가 이런 옷으로 입고 와서 창피하니? 축의금 주면 되잖아. 얼마 주면 되냐? 한식 뷔페니까 3,000원만 줘도 되지? 우리 가족 셋이니까 얘딱 9,000원. 네 엄만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추태라니? 남들 보기에 너무 창피하다. 뭐해? 9,000원 받으라니까? 배고파서 지금 현기증까지 난다. 빨리 비켜봐. 시댁 식구들의 막 나가는 행동에 남편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한쪽 손을 제 어깨 위로 올리고 나머지 한쪽 손에 들고 있던 목발을 시댁 식구들을 향해 사정없이 내둘러 버렸어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인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려 남편은 제가 말릴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버린 상태였고 식장이 난리가 나자 식 준비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엄마와 새아빠가 로비로 급하게 달려왔어요. 하객들까지 우르르 몰려와 난리치고 있는 남편을 보며 경악을 하고 있었는데 제 옆으로 다가온 새아빠가 저에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는 순간 새아빠의 안색이 상당히 안 좋아지더니 일그러진 얼굴로 시댁 식구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운동복 차림으로 몸싸움을 벌이고 있던 시댁 식구들 앞으로 다가간 새아빠가 첫마디를 내뱉는 순간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멈췄고 새아빠를 바라본 시댁 식구들의 얼굴빛이 점점 하얗게 질려버리더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몰랐던 엄청난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새아빠의 말을 듣자마자 경악을 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 비틀거리기까지 했어요. 세상에? 나 누군 줄 알죠? 내가 그동안 그쪽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알아? 하필 그때 CCTV가 고장이 나서 수리 중이었는데 당신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의심을 하게 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만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여보, 오늘은 그냥 돌아가요. 사돈은 이상한 정신병자랑 결혼했나 보구만. 잠깐만요. 저희 새아빠가 이렇게까지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었겠죠. 숨기는 게 있는 거죠? 제가 모르는 뭔가 있으니까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잖아요. 비가 억수로 내리던 날, 저 사람들이 우리 식당에 온 적이 있었다. 그때도 저 운동복 차림으로 왔었지. 그때 룸 안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길래 자리를 만들어줬고, 그렇게 주문해서 먹은 음식이 50만 원어치 될 거다. 전날의 누전으로 인해 CCTV가 고장이 나서 수리기사가 오기 전이었고, 그날 비도 많이 내려서 손님도 거의 없었던 상황이라 셋이서 50만 원어치의 식사를 해서 식당 분위기가 다시 밝아졌었는데 때마침 CCTV 수리기사가 왔길래 CCTV 위치를 알려준 뒤 실시간으로 녹화되고 있는 본체가 있는 곳으로 같이 자리를 옮겨 홀이 비어있던 상황에서 수리가 끝나고 다시 홀로 돌아와 보니 룸 안에 있던 손님들이 한 분도 안 보이더라고. 처음에는 화장실에 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손님들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다른 손님들 신경 쓰느라 룸 안에 있던 손님들이 들어왔는지는 못 봤다고 상황을 설명하길래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화장실을 가봤었거든. 그런데 불안했던 느낌은 예상대로 맞아 떨어졌고 결국 그 사람들은 음식값도 안 내고 우리 일식 식당에서 고가의 참치 요리와 비싼 횟감들을 50만 원어치나 먹어치우고 잠적해 버렸던 거야. 그날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 손님들이 계산도 하기 전에 식당을 나가게 되면 불안해서 감시까지 하게 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있었는데 경찰들도 그날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다른 CCTV에 녹화되어 있던 영상에서 얼굴을 알아보는 게 힘들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렇게 시간만 잡아먹고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 식당 음식을 무전 취식한 사람들을 보게 될 줄 꿈에도 몰랐네. 새아빠의 말에 옆에 계시던 엄마와 저희 부부는 경악을 했고 시댁 식구들은 아니라며 생사람 잡는다고 발뺌했지만 이미 시댁 식구들은 말투에서부터 떨림이 왔었고 새아빠는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신우와 시부모는 새아빠가 경찰서에 신고했다는 말을 하자 화들짝 놀라더니 뒷걸음질 치다가 도망을 치려 했지만 새아빠의 하객분들이 시댁 식구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경찰들이 도착해 조사를 받았는데 상황이 심각해지자 결국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었고 새아빠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무전 취식하고 도망치는 가족이 있어서 신고가 꽤 많이 들어와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다른 CCTV에 찍혀있던 인상착의와 많이 비슷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우와 시부모는 경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고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신우와 시부모는 새아빠의 식당에서 처음엔 정말 외식을 하러 갔었는데 CCTV가 고장이 났다는 말을 듣곤 시모가 비싼 돈 주고 음식을 맛있게 먹긴 했었지만 돈을 지불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 CCTV도 꺼져 있으니 도망치자는 말에 시부와 신우가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지만 시모가 먼저 화장실을 가면 뒤따라 나오라면서 시부와 신우에게 시킨 거였어요. 그렇게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처음으로 무전 취식을 하게 됐었는데 그 계기로 인해 점점 대담해졌고 CCTV가 없는 식당들만 골라잡아 무전 취식을 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반복적인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횟수가 무려 50번이 넘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문제로 피해를 보게 된 음식점 사장님들이 시댁 식구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황은 상당히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무전 취식의 행위가 상습적이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죄가 적용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걸 알면서 지속적으로 행동했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댁 식구들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신우는 결혼까지 해서 애까지 낳아 키우고 있으면서 무슨 이유 때문에 무전 취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남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음식값이 아까운 것보단 몰래 빠져나왔을 때 걸리지 않았던 그 순간의 스릴을 즐기려고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 피해를 봤던 여러 식당 사장님들은 무거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음식값을 전부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피해를 봤던 사장님들이 한뜻을 모아 신우와 시부모가 강력하게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어요. 결국 무전 취식으로 인해 징역을 면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일이 커져버리게 되었고 상황이 정말 안 좋으면 형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자신들의 잘못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이 판사에게 상당히 안 좋게 보이고 있어서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형벌은 무거워질 것 같고 징역은 면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신우도 정말 생각 없지만 시부모는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추태인지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 재혼한다고 욕할 게 아닌 본인들부터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점점 추워지는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가정의 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